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임과 함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임과 함께는 6강의 노동법 주제와 노동법 위반 신고 방법에 대한 특강을 통해 물리치료사들이 일을 하시다가 겪는 노동법 사례들에 대해 공유할 예정인데요. 저는 진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과 함께에서 노동법 상담을 맡은 임노입니다. 임과 함께는 물리치료사협회 권익위원회와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함께 만드는 영상이고요. 저희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처럼 무슨 노동센터들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무료로 법률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다라는 사안이 있거나 혹은 내 사례 같다, 내가 임금체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맨 뒤에 있는 연락처로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주제는 근로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계약서 그냥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닌지. 그 계약서 쉽게 쓰지 말아라, 계약서는 꼼꼼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동 조건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봐서 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부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하고 꼼꼼히 봐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건지 근로계약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병원과 물리치료사 간에 몇 월 며칠부터 일을 시작하자라고 의사가 동일해지면 그때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안 썼기 때문에 근로계약 성립 안 됐어, 퇴직금 나중에 줄 거야,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다만 말로만 노동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된다, 병원은. 그리고 한부를 작성하고 복사해서 노동자랑 나눠 가져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는 병원의 의무고요. 안 쓰면 처벌받는 겁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안 쓰면 혼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럼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정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은 어떤 것인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출근하는 시간은 몇 시고 퇴근하는 시간은 몇 시인지, 중간에 휴게 시간은 언제인지도 명시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쉬는 날인지 이것도 명시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는 몇 개인지, 언제 쓸 수 있는지도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또 내가 그만둘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혹은 회사에서 이런 사유로는 징계를 줄 수 있다라는 거에 어떤 게 있는지도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큰 병원 같은 경우는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급여 땡땡 쳐놓고 병원 내 인사규정에 따른다, 내무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취업규칙이라는 인사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보통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내규를 따른다라고 적혀 있으면 취업규칙을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병원의 채용 공고에서는 월급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을 2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한다는 상담이 있었어요. 네.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용 공고와 노동 조건이 바뀌었다라는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공고에는 월급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한다거나, 혹은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로 쓴다고 한다거나 뭐 등등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채용 절차법인데요. 여기에서는 채용 공고의 내용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이 바꾸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채용 공고에 250만 원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은 200만 원이다. 아무 이유도 없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세금을 신고를 적게 하기 위해서 원래 250만 원인데 월 200만 원으로 계약서엔 쓰자,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25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선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이런 경우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적어도 녹음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고 있거나 혹은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둔다는 거는 기간제 계약,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계약 기간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예. 연봉계약서는 다릅니다. 연봉계약서 같은 경우는 매년 작성하고 매년 받는 월급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고 연봉계약서상 기간은 연봉계약 기간입니다. 즉 연봉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연봉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을 둔다는 거는 전세계약이랑 똑같아요. 원칙은 나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경우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상호 간에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거나 혹은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기간제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갱신됐어요. 나만 갑자기 나가네.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죠? 이런 경우처럼 내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이 나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아, 그럼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확인하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예, 그럼 수습이라는 건 뭘까요? 왜 회사에 수습을 두는 거죠? 그죠. 수습, 제가 좀 빨리 얘기했는데 수습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돈을 적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수습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습기간을 두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해서 병원들이 수습기간 동안에 너네 80%만 지급할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간제랑 좀 비슷한데 한 3개월 동안 지켜보고 너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본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시용이라고 얘기해요. 법률적 용어는 시범적으로 사용해본다. 이런 시용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잘라내기 위한 거죠. 다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내보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 기간제랑 동일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수습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일을 못해서 동료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서 등등입니다. 그러면 일을 왜 못하게 됐는지 얼마나 못했는지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동료랑 싸웠다면 왜 싸웠는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단순하게 수습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회사가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근로시간을 바꾼다거나 근무 장소를 바꾼다거나 다른 업무를 시키는 등의 상담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근로계약도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나의 동의가 없으면 병원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을 250만 원인데 갑자기 병원에 와서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이거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임금을 네. 적게 줬으니까요. 다만 큰 병원의 경우에는 지점을 여러 가지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병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칩시다. 물리병원 부천 지점이 있고요. 성남 지점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땡땡 치고 물리병원 부천 지점만 써 있다면 내 동의 없이 성남 지점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근무 장소 물리병원 부천 지점이라고 써 있고 가로치고 병원 사정상 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성남 지점으로 발령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무조건 유효한 거냐?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성남 지점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뭐 예를 들면 잘못했다고 단순하게 보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내가 겪는 불이익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 부천에서 집인데 성남까지 가려면 집을 새로 구해야 돼. 등등의 경제상의 불이익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나랑 성실하게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성남 지점을 바뀌면서 나한테 인센티브 같은 거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점. 그렇군요. 그럼 근로계약서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네.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는 병원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 4대 보험이 얼마인지 본인이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왜 회사는 급여 명세서를 안 주는 거예요? 법에서 안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 급여 명세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큰 병원 같이 어느 정도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급여 명세서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 병원 한 5명, 6명 있는 병원은 거의 다 안 받고 계실 거예요. 다만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4월 달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5월 달에 공포가 됐는데요.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11월 달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 명세서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급여공세서를 보고 내가 임금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급은 얼마고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4대 보험이 얼마를 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오, 그렇군요. 그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고 네. 또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노동자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을 위해서 노동권리가 침해당하면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냐면 첫 번째로 물리치료사 협회에 연락하면 돼요. 물리치료사 협회 권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담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전화하면 아마 제가 받을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가 받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다른 구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노동 검색, 노동 상담이라고 했을 때 무슨 센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료 상담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은 정보인데요. 꼭 캡처를 해 놓으시고 오늘은 다 잊으셔도 되니까 이 번호는 꼭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과 함께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다음 시간은 상담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물리치료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공휴일과 연차 휴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노동법 침해를 받으면 여기 옆에 있죠? 예. 여기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꼭 캡처해 놓으시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안녕.